자, 안녕하세요, 빛나나라입니다. 한 몇 주 전부터 요즘 많은 분들이 정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케미컬이 있습니다. 바로 습식 코팅제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발수카 샴푸, 발수 폼 샴푸, 습식 코팅제, 이러한 제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차량은 전체 워시 다 완료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본넷과 루프 부분에만 습식 패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을 뿌려보면 완전 친수 상태입니다.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습식 코팅제를 사용을 했을 때 발수가 얼마나 나타나는지 이런 것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친수 상태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자, 제일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 물어봤던 제품 중 하나입니다. 발수 카샴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발수카 샴푸를 사용할 때 주의사항 딱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희석비를 명확하게 지켜라. 자, 이 발수카 샴푸는 계면활성제와 발수를 만들어주는 실리콘 균형을 딱 맞춰서 만든 게 이제 발수 카샴푸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카샴푸와 조금 다른 게 거품의 양이 적습니다. 이게 계면활성제를 많이 넣으면 발수 성능은 떨어지고요, 계면활성제를 조금 넣으면 발수는 좋아지나 가벼운 세정과 윤활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적정 수준으로 딱 만들어 놓은 게 이제 발수 카샴푸인데, 기본 희석비보다 좀 더 많이 넣게 된다면 물잔사, 물 흐른 자국 이런 게 발생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기본 권장 희석비를 꼭 지켜주시고 차라리 기본 희석비보다 낮게 쓰는 게 훨씬 더 안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르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제 미트질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 거품이 말라버리면 그대로 마른 자국이 또 잔사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세차를 한다고 했을 때 온도가 좀 높거나 혹은 미트질하는데 시간이 너무 지체돼서 거품이 마르게 되면 물잔사가 생길 확률이 높으니까 희석비를 줄인다든지 아니면은 절반만 미트질하고 헹궈내는 그런 방법을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품이 정말 적습니다. 그리고 이 거품도 정말 쉽게 사그라들어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본넷만 실시를 하지만 차량 전체에 하는 경우 이 카샴푸 물이 마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희석비도 중요하지만 마르지 않도록 빨리 헹궈 주시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한번 헹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수가 얼마나 나올지 한번 여러분들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발수, 물 뿌리면 쫙 비딩이 나오는 그런 발수는 솔직히 나타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물이 조금 그냥 빠르게 배수되는 이런 정도의 발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저 반대편까지 한번 미트질을 해볼까요? 지금 본넷에만 발수카 샴푸를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보신 것처럼 발수는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분들께 추천을 해드리냐면은 유리막 코팅이 되어 있는 차량 혹은 LSP를 매번 꼼꼼하게 진행을 하시는 분들, 발수를 조금이라도 더 유지를 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을 드리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세차 주기가 짧으신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오염이 심하신 분들은 일반적인 카샴푸로 한번 미트질하고 그 다음에 발수 카샴푸로 하는 게 제일 베스트이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발수 카샴푸를 쓸 이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세차 주기가 짧거나 오염도가 크지 않으신 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발수 폼 샴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글로스브루의 크림 코트를 가져왔는데 일반 분무기에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폼렌스를 통해서 한번 분사를 해보도록 할 건데, 본넷은 발수 카샴푸를 통해서 살짝 발수를 주었는데 루프 부분도 제가 탈지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루프 부분을 한번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수 카샴푸에 이어서 발수 폼 샴푸도 주의사항이 그렇게 다르진 않습니다. 희석비 똑같이 잘 지켜주시고 이 폼이 마르기 전에 헹궈 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벌써 루프는 발수 층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보면은 거품이 이쪽은 벌써 빠지기 시작했죠. 1분 정도만 있다가 헹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면 안 되기 때문이죠. 자, 발수 폼 샴푸와 폼렌스를 사용해서 한번 도포를 해보았습니다. 자, 근데 아까 발수 카샴푸랑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도드라게 보이는 특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발수 카샴푸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발수가 훨씬 잘 나옵니다. 자, 왜 그럴까요? 퍼포먼스를 위한 발수 폼 샴푸나 혹은 뒤에 사용할 습식 코팅제 같은 경우에는 세정의 기능은 그다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퍼포먼스 위주로 이렇게 막 집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발수가 나온다고 해서 이 발수가 절대 오래 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코팅제 대용으로 사용을 하기보다는 드라잉을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혹은 유름압 관리제의 서브적인 개념으로서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발수를 이렇게 막 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발수 폼 샴푸 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습식 코팅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솔직히 아까 두 번째 얘기했던 그 발수 폼 샴푸도 스프레이 코팅제에 해당이 되기는 하는데 이렇게 스노우 폼으로 뿌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대표적인 발수 폼 샴푸인 크림 코트를 제가 사용을 했던 거고요.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문의했던 습식 코팅제 중 하나죠. 워터플로우를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솔직히 발수 폼 샴푸랑 솔직히 크게 다른 거는 없습니다. 똑같이 퍼포먼스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발수 잘 나타날 거고요. 똑같이 희석비 차라리 낮게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할 겁니다. 물론 제조사에서 사용자가 희석비를 어느 정도 좀 높게 쓰는 것까지 감안해서 희석비를 기재를 해놓는다고 해요. 하지만 그 이상으로 정말 많은 혹은 정말 진한 희석비를 사용하게 된다면 물자국이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희석비를 반드시 지켜주시는 게 좋고, 두 번째로 마르지 않는 거 제일 중요합니다. 솔직히 습식 코팅제는 이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물 1리터랑 약재 한 15ml 정도 넣었거든요. 한번 도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압축 분무기가 약재 사용량은 더 줄긴 하지만 내가 일일이 다 뿌려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마를 수 있는 위험성도 조금 더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폼렌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폼렌스 사용을 추천드릴게요. 자, 1리터면 스팅어 전체에 딱 맞게 도포할 수 있거든요. 기다리지 않고 바로 헹궈내 줍시다. 바로 헹궈 볼게요.
자, 이 워터플로우 습식 코팅제를 제가 스프레이를 통해 도포를 했죠. 근데 폼렌스를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폼렌스로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체결해서 한번 도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습식 코팅제를 한번 사용을 해 봤는데요. 자, 중요한 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기존에 쓰시던 드라잉 타월로 이제 드라잉을 하게 되는 경우 해당 드라잉 타월의 물 흡수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 드라잉 타월을 따로 준비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저처럼 이 스피드 폴리시를 사용을 해서 그냥 약재 한번 쓱 더 걷어낸다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드라잉을 해주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은 가지고 계신 LSP 중에서 SiO2 계열 디테일러 있죠? 이런 거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왜냐? 그런 거는 물이 남아있는 상태에 작업을 해도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이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블랙 타이거를 지금 갖고 왔거든요. 워낙 고농축이기 때문에 물기 있는 상태에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퍼포먼스를 느끼고 싶으시다면 당연히 건식이 좋습니다. 하지만 현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잔여 물기와 같이 도포를 하고 마른 타올로 한 번 더 버핑해서 마무리를 해줘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조금만 뿌리고 물이랑 같이 쫙쫙쫙 펴서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리에 묻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분사해 주시는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 차에 튀지 않도록 너무 강하게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살짝살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늘 스팅어 이 차량 LSP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발수카 샴푸를 포함한 다양한 습식 코팅제를 사용을 해보면서 주의해야 할 점이 뭐가 있는지, 발수는 얼마나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확실히 이 습식 코팅제 제가 느끼는 가장 최고의 장점은 바로 틈새의 발수입니다. 이렇게 도어 안쪽 요런데 보면은 물이 그대로 맺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습식 코팅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물이 잘 빠져나가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부분에 가장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폼렌스를 사용해서 습식 코팅제를 도포할 때도 포터나 이런 화물차 같은 거 있죠? 그런데 손이 안 닿는 부분도 발수를 줄 수 있다는 점, 솔직히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좋은 장점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오너분들에 따라서 내가 조금 더 발수를 주고 싶다, 아니면은 나는 친수가 되게 잘 나는데 조금 드라잉을 편하게 하고 싶다든지, 그런 오너분들만의 사용하는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공유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SiO2 디테일러죠. 블랙 타이거를 사용해서 오늘 세차 마무리를 해 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결과물 보여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제가 직접 댓글 달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했거나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